이제 나를 지켜주리는 아무도 없구나. 그녀가 진짜 두려워한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후궁들에게 왕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들이 더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약보다 무섭고 쫓겨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궁 전체가 곡소리에 잠겼고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심장이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후궁은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수건, 수경, 소용, 수의, 소의, 귀인, 빈. 궁 안의 신분 등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졌고 왕의 총애에 따라 그 자리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죽는 순간 이 모든 등급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극진히 모시던 궁녀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며 살갑게 굴던 내관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궁이 찾아와 조용히 말합니다. 앞으로의 거처를 정하셔야 하겠사옵니다. 이 한마디가 후궁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왕의 후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에서 왕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대비는 아들을 둔 후궁은 궁에 남기고 나머지는 적절히 안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에 남는다고 해서 예전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여인이 아니라 그저 왕자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처소도 축소되었습니다. 딸만 낳았거나 아이가 없으면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거나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초에는 정업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 있던 비구니 사찰로 왕이 죽은 뒤 갈 곳 없는 후궁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자 관료들의 반대로 세 차례나 철폐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만 낳으면 안전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서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왕위 계승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정치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린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는 숙종의 후궁이자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의 어머니였습니다. 1720년 숙종이 승하했을 때 연인군은 이미 25의 성인이었습니다. 세왕 경종의 이복동생이자 왕위 계승 가능성이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런 왕자의 어머니라는 자리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상궁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연인군 마마의 어머니로서만 처신하셔야 하옵니다. 정치적인 일에는 절대 개입하지 마시옵소서. 최 씨는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아들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후궁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야망이 아니라 경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형님이신 전하를 충실히 모셔라. 이것이 그녀가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빈 최 씨는 17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이 승하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숙종의 죽음도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조가 즉위한 것은 1724년이었고 이는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전에 심어놓은 경손의 씨앗은 분명 남아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분수를 지켰고 경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자연스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52년 동안 재위하며 조선의 대표적인 군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육상궁을 세워 제사를 올린 것도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없던 후궁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 숙의 문씨입니다.
수계문 씨는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령옹주와 화길옹주 두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분명 왕의 혈육이었지만 왕위 계승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공주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왕자를 낳아야 한다. 그녀는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시를 외우고 때로는 아픈 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냉정했습니다. 왕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고 더 이상 임신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를 낳아 궁 안에서 가장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문 씨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험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자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면 혹시 자신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문 씨는 영조 앞에서 조심스럽게 세자의 처신이 우려스럽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모함은 아니었지만 사도세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조금씩 심으려 했습니다. 나아가 김상노 등 조정의 세력과 결탁하며 세자를 흔들었습니다. 딸만 낳은 후궁의 불안은 야망으로 바뀌었고 그 야망은 결국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1762년 이모화변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 비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8날 동안 뒤주 안에 갇힌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문 씨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1776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문 씨의 행적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자귀는 삭탈되었고 궁에서 쫓겨났으며 영조의 국상이 끝나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오빠 문성국은 노비가 되었고 어머니는 제주로 보내졌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결국 온 가족을 멸한 것입니다. 겸손한 후궁은 이름을 남겼고 야망을 품은 후궁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서늘한 것은 세 번째 부류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후궁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후궁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에 답이 됩니다. 귀인 박 씨는 왕이 바뀐 지 한 달 후 상궁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거처를 정하셔야 하겠사옵니다. 박 씨는 15년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궁에 들어올 때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돌아갈 곳이라곤 오라버니의 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올케는 어색한 표정으로 맞이했고 조카들은 고모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 씨는 자신이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절로 가겠다고 말하고 머리를 깎은 뒤 작은 암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인 최 씨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가끔 옛 동료 궁녀가 찾아와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그 발길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한때 궁에 있었던 사람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 시간이 지나자 흔적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 또한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에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후궁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절에서, 어떤 이는 친정에서, 어떤 이는 사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꿈도, 사연도 모두 잊혔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이 살던 곳이 오늘은 텅 비어 있구나. 늙은 상궁의 이 한마디는 후궁들의 운명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후궁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약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잊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그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숙빈 최 씨는 겸손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숙의 문 씨는 야망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궁들은 아무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의 여자로 산다는 것은
왕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함께 끝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더욱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 했고 총애를 잃지 않으려 했고 무엇이든 남기려 했습니다. 기록이 보여주는 조선 후궁들의 진짜 삶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